안녕하세요. 데이터넷 TV 윤영기입니다. 오늘은 베리타스 코리아 천대영 이사님과 함께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검증된 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천대영입니다. 예, 최근 전 산업계에서 랜섬웨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외는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에서도 많은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말 국내 대형 유통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했었고, 앞서 2017년에는 호스팅 서비스 기업이 랜섬웨어 공격을 당해서 해당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던 고객사들마저 피해를 입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을 기업들이 받게 되는 이유가 과연 이제 보안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아니면 그 외에 혹시 또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보안에 소홀했다기보다는 사실 저는 현업에서의 그런 IT 담당자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해커가 일반적인 그런 IT 현업에 계신 분들보다 한 발 더 앞서간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어떤 트렌드를 반영하고 기업에서 예산을 할당을 해서 실제로 솔루션 도입하고 하는 이 시기, 그 기간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절하게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기 힘들고 해커들은 항상 그보다 더 한 발 앞서가 있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자체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글쎄요, 제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천대영 이사님의 발표를 시작으로 오늘 웨비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에 질문 말머리를 달고 남겨주시면 베리타스 담당자분들께서 그에 대해 답변을 남겨드릴 거고요. 천대영 이사님 발표 이후에는 베리타스 솔루션을 실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죠.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팀 최동석 팀장님께서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 보다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백업 환경을 구현한 사례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웨비나 도중 진행되는 설문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커피 기프티콘을, 또 좋은 질문 남겨주신 분들께는 치킨 세트 쿠폰도 제공해 드릴 예정인 만큼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모든 세션이 끝나면 오늘 함께 해주신 천대영 이사님과 최동석 팀장님을 함께 모시고 시청자분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으니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사님, 이제 베리타스가 제공하는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검증된 방법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베리타스 코리아 천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검증된 방법이란 주제로 약 한 30분 정도 발표를 드릴 거고요. 가장 먼저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백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백업을 모르시는 분도 안 계시고 실제로 백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백업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하게는 어떤 사용자의 오류라든지 계획된 다운타임 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오류, 그리고 천재지변 같은 그런 자연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업이라는 걸 수행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러한 백업에 대한 니즈가, 요건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법적 요건, 다시 말해서 어떤 소송전이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에 이 백업된 데이터로부터 과거의 데이터를 복원을 해서 증빙자료를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백업이라는 게 필요해지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백업의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환경 내에서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백업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백업 소프트웨어 그리고 별도의 VTL이라든지 PTL 같은 그런 저장 장치 환경으로 많이들 운영하고 계세요. 요즘에는 트렌드 자체가 이제 중복제어 기능이 있으니까 이런 VTL 또는 어떤 그런 일반 스토리지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이런 환경은 이제 BYO 환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랜섬웨어 피해 사례를 보게 되면 백업 환경이 있었지만 이 백업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런 랜섬웨어 피해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사례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레거시한 백업 환경으로는 랜섬웨어 공격과 같은 이런 사이버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례로 조금 전에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던 국내 대표 패션 업체죠. 지난 11월에 굉장히 크게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을 했고, 당시에 이제 뉴스에도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 이 기업도 백업 환경이 있었습니다. 백업 환경이 있었지만,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백업 환경까지도 랜섬 피해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일부 백업 시스템, 그리고 백업 데이터까지 랜섬웨어로 인해서 암호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완벽하게 복구하지 못했다는 거죠. 일부 데이터를 복구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기업이 과연 보안에 소홀했기 때문에 또는 백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사회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것처럼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하는 해커들은 항상 우리보다 일반적인 그런 IT 조직보다 앞서가는데 능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 트렌드의 틈새를 노리고 공격을 감행한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 환경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환경의 취약점을 노리는 그런 공격들이 계속 성행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보안에 취약한 그런 윈도우 환경 그리고 사용자 중심의 그런 보안 관리 백업 서버 이 자체가 사이버 공격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반적인 그런 환경에서의 그런 보안 정책들을 보게 되면 백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전체 IT 운영 환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해커들이 침투를 하게 되면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까지도 그대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용자 중심의 보안 관리 백업 환경이 아니라 어떤 별도의 통제된 그런 격리된 보안 환경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피해 사례예요. 국내 사례는 아니고 해외 사례입니다. 코그니전트라는 굉장히 큰 해외 IT 기업이 있는데 실제로 그 가트너의 랭킹이 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전 세계 굉장히 많은 지역에 그 글로벌 허브를 운영하고 있고 인도에는 두 위치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애저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난해 이 데이터 센터에 대규모 랜섬의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에서는 잠정적인 그런 추정 손실액이 최대 7천만 달러에 이를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큰 IT 데이터 센터였고요. 국내에도 굉장히 규모가 있는 그런 데이터 센터들 많이 있죠. 자, 이 회사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굉장히 강력한 보안성이 적용되고 운영이 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이 회사의 CEO는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랜섬웨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전문적이고 성숙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에서 인터뷰 기사도 있는데요. 굉장히 신경 쓰고 했지만 결국에는 백업까지도 다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결국에는 기존에 운영하던 그 넷백업 소프트웨어 플러스 VTL 운영 환경을 전체 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교체하는 대규모 그런 어떤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건 대규모 데이터 센터라 할지라도 사실 해커들은 어디든 침투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시스템을 데이터 센터에 집어넣어놨으니까 해커로부터 우리 데이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안심하는 건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랜섬 피해 사례입니다. 미국에서의 그런 송유관 랜섬의 공격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그 다이아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다이아드 4.0에 보게 되면 파이어세일이라는 해킹 공격이 일어납니다. 국가 기관망의 어떤 전력시설이라든지 어떤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킹을 해서 국가 마비 사태를 일으키는 그런 해킹 사태였는데 이 영화가 실제로 현실된 그런 상황이죠. 자, 굉장히 그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환경이었고 해커들은 송유관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타깃으로 공격을 해서 해킹 공격을 일으켰고 이 공격으로 인해서 실제로 유가 상승이라든지 굉장히 큰 국가적인 파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해커들은 모든 위치를 다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라든지 시스템이 어느 위치에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폐쇄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해커들은 못 들어온다? 클라우드에 있기 때문에 해커들로부터 데이터가 안전하다?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해커들은 단순히 그것들은 데이터의 위치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어디에 있건 상관없이 항상 이 데이터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항상 강화하셔야 된다는 거죠. 랜섬웨어 피해 방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인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암호화합니다. 언론 보도에 나타나는 그런 대부분의 피해 사례들이 이런 데이터를 노리는 그런 공격 유형이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송유관 공격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스템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사님. 지금까지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기업들이 보안 솔루션을 잘 갖추고 있다 해도 어떻게든 이제 랜섬웨어 공격을 또 당하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많이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체 왜 이렇게 랜섬웨어 공격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고 계십니까? 랜섬웨어 공격은 굉장히 큰 비즈니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의 가치 상승도 있지만 해마다 이 공격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하고 피해 규모가 커지는 걸 봤을 때 해커들은 이 랜섬웨어 공격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또 기존의 IT 환경에서의 그런 보안 관리 노력이 소홀했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커들은 항상 우리보다 한 발 앞서가는데 능숙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벽하게 대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솔루션을 도입을 하고 어떤 플랜을 만들게 되면 그들은 그걸 벗어나는 다른 또 공격 패턴을 또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IT 환경을 유지하고 운영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랜섬웨어 피해를 이제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죠. 예, 이를 위해서 지금 베리타스는 어떤 제안을 해주시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 환경을 어떻게 저희가 운영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랜섬웨어를 막아드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랜섬웨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슬라이드를 계속 보면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랜섬웨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랜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5가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5가지 사항에서 말씀드릴 건데, 가장 첫 번째가, 랜섬웨어 공격자는 지속적으로 전술을 바꾼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협박 전술을 사용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해커가 피해자의 민감한 데이터를 갈취해서 인터넷에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그런 요구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공격 방식은 과거에 단순하게 데이터를 갈취한 이런 부분들만 있었다면 이제는 이를 이용한 협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한 데이터 백업 및 복구에 대한 그런 랜섬웨어 대응 전략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해커에게 몸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항상 데이터를 되찾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랜섬웨어로 데이터가 암호화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비즈니스 중단이라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그런 평판 손상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해커들에게 큰 비용을 지불한 그런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랜섬웨어에 대한 그런 진실은 상대적으로 암호화하기는 쉽지만 해독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많은 랜섬웨어 실행 툴들이 암시장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결국에 코드를 직접 개발하지 않은 개인들도 쉽게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전문 지식이 없는 그런 개인들이 랜섬웨어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몸값을 지불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되찾지 못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랜섬웨어는 개인보다 기업을 더 많이 공격합니다. 과거에는 그냥 무작위로 뿌려대는 형태의 그런 랜섬웨어 공격이 성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는 기업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APT 형태의 공격이 거의 주류를 이룹니다. 그 이유는 해커들은 효율적인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기업은 개인에 비해서 수익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시스템들이 과거보다 좀 접근하기 쉬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런 코로나 사태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이제 흩어져서 근무를 하는 그런 환경 내에서 그런 직원들의 시스템들을 중앙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소홀한 그런 환경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홀이 생기고 그런 환경을 해커들이 노리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아니라 시스템을 타겟으로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랜섬웨어를 생각할 때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인질로 잡는 그런 악성 해커만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들을 보시게 되면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공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컴퓨터 시스템 상에서 실행되고 운영체제에서 제어할 수만 있다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해커들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랜섬웨어는 데이터가 있는 모든 곳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의 데이터 그리고 워크로드가 뭐 온프레미스에 있든지 클라우드에 있든지 그런 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랜섬웨어 위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모두 동일하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스템들은 결국엔 네트워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망볼리 환경과 같은 그런 폐쇄망도 마찬가지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모든 조직엔 홀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노력을 그리고 강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뭐 실제로 국내에서는 외부 직원의 PC 등을 이용해서 공격했던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해외 지사를 통해서 국내 본사를 공격한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기관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과거에 온프레미스 그리고 물리적 환경, 가상 환경 또는 뭐 폐쇄망 또는 뭐 오피스 365처럼 그런 사스 환경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된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많은 전문가들은 일관되게 보완된 백업만이 정답이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완벽한 보안은 없고 그렇게 해서 랜섬 피해가 발생되면 결국 백업된 데이터를 통해서 리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백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해커들이 이 백업 환경까지도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완된 백업이 정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보안 백업의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일반적인 데이터 백업 요건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원본과 다른 형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런 321 법칙에 따라서 이 사본을 어딘가에 또 격리해서 보관하는 이런 정책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의 그런 액세스 제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해커들의 그런 침입 탐지, 차단 이런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백업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도 필요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영 환경 내에서 데이터의 그런 전송 과정 그리고 뭐 전송되지 않은 이제 보관 중인 상태에서도 암호화 정책을 적용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히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자, 보안 백업의 요건에 대해서 여기에 더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백업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실제로 어떤 위협이 발생했을 때 데이터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꺼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카탈로그라든지 메타데이터도 보관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백업된 데이터를 실제로 복원할 수 있는 이 백업 환경 자체에 대한 보안성이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몇몇 사례에서도 보시게 되면 백업 환경까지도 침해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백업 서버가 잠식을 당하게 되면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를 복구를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데이터를 복구하려면 백업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백업 서버 환경에 대한 그런 보안성도 우리가 강화를 해야 됩니다. 자, 실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이어그램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사이버 위협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때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업 인프라를 보게 되면 모두 하나의 보안 정책 기반으로 운영이 되는 환경들이 많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운영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 운영 시스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각종 보안 솔루션들이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백업 시스템도 이 운영 환경과 동일한 레이어에서 관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사이버 어떤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 백업 환경까지도 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베리타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모든 조직에는 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백업 환경을 기존의 보안 환경과 격리된 별도의 운영 환경으로 보호를 하셔라, 운영을 하셔라라는 메시지를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기존의 운영 환경 내에서 기존 그런 IT 보안 인프라하고 전혀 다른 별개의 보안 환경으로 이 백업 환경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베리타스가 말씀드린 건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처럼 보안 강화된 제품을 이용하시는 걸 저희는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는 것이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는 IPS, IDS 기능이 기본적으로 빌트인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기능은 네트워크 앞단에서 어떤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탐지하고 차단하는 그런 솔루션인데 이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의 기본 탑재된 이 기능은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탑재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기능 자체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어떤 패턴 업데이트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플라이언스를 운영할 수 있는데, 이 IPS, IDS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말씀드리면, IPS 기능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해킹 시도라든지 이런 머레어 침투를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OS를 하드닝하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요. IDS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부에서 이런 어떤 사용자들의 그런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이 파일들 또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그런 실행되는 그런 동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하고 디텍션 거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해킹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머레어가 침투를 한다 하더라도 이 IDS 기능에 의해서 탐지가 되고 삭제가 됩니다.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 백업 환경을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에는 이제 이뮬레이티블 스토리지라는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웜 스토리지 기능인데, 미국 국가 표준 정책을 따른 그런 웜 스토리지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시스템 시간과 무관하게 시간을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백업된 데이터를 다시 한번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기능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단순한 그 백업 소프트웨어 플러스 VTEL 환경은 랜섬웨어 같은 이런 사이버 위협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환경은 이제 BYO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용자 중심의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용자 중심이라는 건 내가 X86 서버 하드웨어에 OS 탑재하고 백업 소프트웨어 따로 구매해서 설치하고 여기에 저장 장치 연결하고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 보안성도 결국엔 사용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섬의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운영 시스템이 피해가 발생하면 결국엔 이 백업 시스템도 같이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에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중심이 아니라 제조사 중심의 보안성을 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보안 강화 요소들이, 그리고 보안 구성 요소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존의 사용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IT 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안 솔루션과 별개의 그런 보안성이 유지가 된 그런 환경으로 백업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어플라이언스가 어떤 것이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백업 서버를 구성할 때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서버 하드웨어, 저장 장치뿐만 아니라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운영, OS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런 구성 요소들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단일 장비로 인터그레이션 되어져 있는 게 진정한 어플라이언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어플라이언스 제품들이 많이 이슈화되고 있고 트렌드화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판매되던 방식을 그냥 하나의 어떤 패키징 형태로 묶어서 약간 프로모션 형태로 그렇게 턴키 공급하는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도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어플라이언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저희 베리타스가 얘기하는 진정한 어플라이언스는 단일 벤더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판매되고 기술 지원이라든지 관리 패치까지도 모두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제품이 진정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어플라이언스 제품에 대해서 이게 정말로 어플라이언스 제품이 맞는 거냐라는 걸 한번 따져볼 때는 시장 점유율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좌측에 있는 게 이제 백업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그런 시장 점유율 자료고요. 우측에 있는 게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같은 올인원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시장 점유율 자료예요. 근데 재밌는 건 좌측에 백업 소프트웨어 자료에서 언급되는 다양한 벤더들이 우측에 어플라이언스 시장 점유율에서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진정한 어플라이언스는 넷백 어플라이언스처럼 올인원 형태로 공급이 되는 제품만이 진정 어플라이언스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그런 운영 환경, 이런 부분들은 사실 완벽하게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랜섬웨어 해킹까지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베리타스는 랜섬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로텍, 디텍, 리커버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메시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텍은 IT 환경 내 모든 데이터는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엣지에 있건 코어에 있건 클라우드에 있건 상관없이 모든 영역의 데이터들이 다 보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데이터에 대한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경 불가능한 스토리지 모드도 저희가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텍 단계에서는 해커들이 기존의 보안 솔루션들을 뚫고 들어왔어요. 뚫고 들어와서 이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보안 솔루션들에서 해커의 활동을 감지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피해가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이런 징후를 신속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넷백업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백업 데이터의 트렌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감지하고 리포팅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필요합니다. 저희 베리타스는 넷백업뿐만 아니라 인포스케이라든지 이런 제품, 다양한 제품들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규모 재해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백업 데이터 트렌드 비교 기반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리포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능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넷백업 9.1 최신 버전에서부터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데이터를 백업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수집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백업된 리소스에 대해서 해당 파일이 뭐 파일명이라든지 파일 크기 이런 뿐만 아니라 해당 파일을 마지막 누가 만들었고 마지막으로 누가 액세스를 했고 누가 모디파이를 했고 뭐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그런 정보들을 이 카탈로그란 데이터 안에 저장을 해두고 있거든요. 넷백업에서는 그 데이터들의 정보들을 서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백업 스케줄을 걸게 되면 어제 수행된 백업 그 작업 결과에서의 그런 수치들과 오늘 수행된 결과의 그런 백업 작업 수치들을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랜섬웨어에 의해서 파일이 암호화가 되게 되면 요즘 이제 중복 제거 기술을 많이 쓰니까 중복 제거율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백업의 중복 제거율이 뭐 한 80%, 90% 나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중복 제거율이 한 50% 떨어졌다라고 하게 되면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 백업 솔루션에서 감지를 하고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고 사용자한테 리포팅해 주는 그런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뭐 이네이블에 쓸 수도 있고 디세이블 할 수도 있는데 그리고 민감도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비교 데이터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세밀하게 감지하고 리포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랜섬웨어 대응하기 위해서 또 다양한 기술들이 함께 업데이트가 됐는데 이제 보호 측면에서는 AWS S3 죄송합니다. 네, 그 불변 모드 스토리지가 있어요. 네, 그거와 이제 호환성을 제공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내에서도 백업된 데이터를 어떤 해커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불변 모드 스토리지 영역에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고 저희 넷백업은 예전부터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이 전송 단계라든지 아니면 저장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그런 암호화 정책을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부분이 TLS 1.3으로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리고 좀 재밌는 기능이 하나 추가됐는데 가상 환경, 특히 이제 VMware 환경에 대해서 CDP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보통 이제 스턴프리 백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가상 환경의 VM들을 그 동적 스냅샷 백업을 할 때는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잠시 일시정지하는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일시정지하는 시간 자체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서비스에 영향도 없고 사용자들도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IO가 굉장히 많은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스턴 시간이 길어지면서 일시정지 시간으로 인해서 어떤 서비스가 단절된다는 이런 장애사항들이 발생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저희 넷백업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은 스턴프리. 다시 얘기해서 이 스턴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냥 CDP 기능으로 VMware 환경에 데이터를 백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가상 환경을 백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복원을 할 때 인스턴스 롤백 기능으로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시점으로 바로 신속하게 필요한 필요한 블럭들만 리커버리해서 바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도 함께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레거시 환경 또는 어떤 레거시한 그런 보호 요건,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용자의 실수, 하드웨어 장애 상황, 이러한 부분들의 백업 요건을 충족하는 일반 백업, 그리고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재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보안 백업,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 현재 업계에서는 저희 넷백업 어플랜스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베리타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보안 강화된 그런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그런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에 따라서 이 그 하드웨어를 증설할 수 있는 그 엣지 영역이라든지 코어 영역에 두고서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끔 그 안에 그 버추얼하게 넷백 호스트를 여러 개를 분할해서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플렉스 시리즈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스케일 아웃 기반의 플렉스 스케일 어플라이언스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환경에 맞는 그런 형태의 어플라이언스를 선택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런 랜섬웨어 같은 사이버 재해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이사님 발표하신 내용들을 약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100% 완벽한 보안은 없다. 다시 말해서 이제 최근 이제 보안 업계에서는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는 이제 용어를 쓰면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언제든지 이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운영 시스템뿐만 아니라 백업 시스템에도 언제든지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 예, 요 점을 좀 강조를 해주신 것 같으세요. 예, 그리고 이제 베리타스가 이제 랜섬웨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제안하는 방안들을 살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 솔루션 말씀 잘 해주셨고, 이제 베리타스 솔루션의 강점은 이제 아무래도 기업의 시스템이 클라우드에 있든 온프레미스에 있든 위치에 상관없이 이제 일관된 데이터 보호 성능을 제공하고 이제 레질리언스, 즉 이제 복원력이죠. 복원력이 뛰어나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처럼 이제 베리타스는 오랫동안 국내 백업 시장을 선도하면서 많은 고객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마침 오늘 이 자리에 고객사에서 실제 사용 소감을 전해주시려 나오셨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고객 사례 발표 시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시스템팀의 최동석 팀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려사이버대학교 최동석입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이제 베리타스 넷백업을 도입해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고민했던 내용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베리타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지금 활용 중에 있고요. 앞서 이제 저희 네트워크 타임즈와 데이터넷을 통해 소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미 기사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려사이버대학교는 하이퍼 컨버지드 환경에서 효과적인 백업 환경을 구현하면서 랜섬웨어 대비까지 마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팀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그 고려사이버대학교는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대학이라는 특성상 이제 강의 영상을 비롯해서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종류도 다양하고 양도 많은 만큼 아무래도 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혹시 관리하셨는지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컨텐츠들이 동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고 또 다양한 홈페이지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사이트들도 상당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방식의 백업 솔루션을 가지고 백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백업 속도라든지 뭐 중복 제거라든지 아니면 그 백업의 라이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하기로 하고 그런 그 넷백업 제품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이버대학교라는 특성상 이제 일반 기업들과는 이제 백업 정책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소개 가능하실까요? 뭐 일반 기업의 경우는 대다수의 일반 기업의 경우는 최종적인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거에 중점을 둘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최종 데이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운영 과정에서 사용자의 실수들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제출한 과제들을 실수로 삭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채점을 했던 교수님 채점한 정보들을 실수로 지운다든지 이런 그 사용자 실수에 의한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래 데이터들을 백업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데이터들을 보관하는 것, 그리고 뭐 나중에 복구를 위해서 소산해서 보관하는 것, 이런 용도로도 백업 솔루션을 이용을 하지만 사용자가
한 부분들을 이제 복원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백업 정책들이 장기적인 백업 정책 그리고 아주 단기적인 백업 정책 이렇게 두 가지의 케이스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또 데이터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 주제인 랜섬웨어, 예, 랜섬웨어에 대한 걱정도 많이 크셨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그 앞서 천대영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다양한 랜섬웨어 감염 사례들이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혹시 대비도 되어 있으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그 랜섬웨어 자체를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고 보여지고요. 마찬가지로 저희도 랜섬웨어를 방지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유한 건 사실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어떤 뭐 기술적이거나 관리적인 그 보호 조치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IDC에 접근하거나 통신실에 접근하는 그 물리적인 통제를 하거나 뭐 PC들을 점검을 해서 매월 보안 점검을 해서 어떤 PC에 대한 보안 그 수준들을 좀 관리한다거나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보다는 이런 휴먼 리스크들을 좀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기존 백업 솔루션에 한계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자라고 결정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백업 솔루션을 도입할 때 이제 특히 고려해야 했던 점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환경에서는 일단 그 라이선스 정책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서비스별로 백업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구매 당시에 필요한 라이선스 수량을 구매를 했지만 저희 서비스가 그 확장됨에 따라서 그 속도에 맞춰서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족한 라이선스를 가지고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 서비스를 대상으로만 백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어떤 그 공백들이 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리타스의 백업 같은 경우는 그 용량 베이스의 라이선스 정책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워낙 도입한 지 오래된 솔루션이다 보니까 중복 제거가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복 제거가 잘 지원되지 않음에 따라서 스토리지에 대한 용량도 많이 처치를 하게 되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백업 속도가 좀 많이 느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를 했었고 인프라 관점에서는 저희가 HCI 환경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HCI를 잘 지원할 수 있는 백업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런 정도가 있었고 또 한 가지 뭐 꼽자고 하면 이제 클라우드로 이제 환경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데 클라우드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을 좀 고려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많은 점들 고려해서 이제 솔루션을 선택을 하신 거고요. 네. 예, 특히 이제 뭐 물론 이제 고려 사항들이 충분히 반영이 됐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는 베리타스 솔루션을 선택하셨단 말씀이시죠. 네. 예, 그래도 결정적으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리타스 솔루션을 선정했다. 혹시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뭐 사실 저희가 쓰고 있던 기존 솔루션에 비하면 상당히 기능들이 상당히 평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였고요. 다만 소프트웨어 방식보다는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되는 백업 솔루션이 훨씬 더 운영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HCI 환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용하고 있는 HCI를 완벽하게 지원하는 백업 솔루션은 백업 제품이었기 때문에 베리타스 솔루션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지금 주제인 랜섬웨어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상당한 가점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고려사이버대학교에서 이제 랜섬웨어
플러스 뭐 HCI 여러 가지 이제 라이선스 용량 네.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이제 베리타스 솔루션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도입한 시스템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또 이제 많은 이건 또 다른 비슷한 뭐 이제 사례나 이런 것에서 궁금해하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로 구축 기간이 걸렸으며 이제 그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시스템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운영한 건 이제 1년 정도 되었고요. 구축 기간은 하드웨어에 대한 딜리버리 시간을 포함해서 한 2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구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사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 백업 정책을 설정하는 부분. 그래서 기존의 백업 솔루션과 달라진 환경에서 어떻게 백업 정책을 가져가는 게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적으로 정하고 그것들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새롭게 도입한 솔루션을 이제 충분히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업 정책들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적용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학사가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백업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가 끝나면 사실 한 학기가 종료된 데이터에 대한 뭐 복원이라든지 이런 니즈들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백업 정책들을 한 학기가 운영되는 기간에는 짧게 해서 여러 번 백업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학기가 끝나면 한 학기에 대한 풀백업을 하나씩 받아두고 그것들을 별도로 보관하는 이런 정책들을 이제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운영 환경에 맞게 잘 적용하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보이고요. 저희는 이제 VOD 같은 경우는 운영하다 보니까 VOD는 변경되는 경우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발을 풀백업을 받아두고 그것들을 이제 뭐 VTL이라든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 상시적으로 백업하는 것들은 VOD는 제외를 하고 백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용량들을 실제로 이전에 저희가 백업했던 용량보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도입했을 때는 36테라 정도 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36테라 정도를 도입해서 현재 뭐 충분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이제 솔루션 도입 이후 만족도, 뭐 요새는 뭐 인터넷 같은 데서 SNS 같은 데서 뭐 별점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네. 팀장님께서는 이제 베리타스 솔루션 사용하시면서 어떤 평가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입하기 전에 POC를 했었는데요. 중복 제거율도 뭐 90% 가까이 됐었고, 그리고 뭐 백업 속도도 뭐 며칠, 뭐 열흘, 뭐 이렇게 다니던 것들이 걸리던 것들이 시간 단위로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복 제거라든지 백업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향상이 있었고, 특히나 뭐 랜섬웨어 부분은 저희가 백업 솔루션을 도입할 때 필수적인 사항으로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랜섬웨어에 대해서 완벽한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별점 5개 만점으로 보시면. 네, 5개를 드려야 되겠죠? 예, 만점 나왔습니다. 예, 사용자분들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인데, 요거, 예, 별점 5점 사용자 쪽에서 주셨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또 향후 시스템 혹시 더 확장할 계획도 있으신지 궁금하고, 만약에 또 이제 다른 곳에서 백업 솔루션을 검토한다 할 때, 베리타스 솔루션을 추천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또 그렇다면 어떤 점을 강조를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뭐 당연히 서비스는 점점 확장이 될 테니까 확장은 당연히 고려를 해서 확장이 가능한 솔루션으로 제안을 받았고요. 뭐 예를 든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로의 확장, 그리고 DR 센터를 구축하는 것, 그리고 그래서 소산 백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지원이 되고 향후 이제 서비스들이 좀 확장이 되면 점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곳에서 이제 베리타스를 검토를 한다고 하면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베리타스가 아주 잘 맞는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소규모의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운영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라이센스 부분이 기업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사이트들이 많이 운영되는 경우라고 하면 베리타스 같이 용량 베이스의 라이센스 정책을 가지고 있는 업체 제품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최동석 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고려사이버대학교는 베리타스의 넷 백업 어플라이언스를 도입해서 중복 제거 속도 향상, 이제 효과적인 라이선스 정책으로 인한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 환경의 유연한 지원 등을 통해서 이제 랜섬웨어 대비까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하나로 모든 것을 끝낸 그런 효과를 보셔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예, 이제 오늘 준비된 발표 시간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두 분 발표를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발표하셨던 천대영 이사님 다시 모시고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웨비나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 주셨고요. 또 그만큼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천대영 이사님의 좋은 발표도 있었고 최동석 팀장님의 좋은 사례 발표도 있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올라온 Q&A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직접 두 분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한번 좀 골라볼게요. 이게 질문이 채팅창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넘겨도 지금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이 보이는데 요거 어떻게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뭐 보여주셔야지 뭐죠. 예. 넘어가 버려가지고. 네. 아니 지금 라이브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질문도 계속 채팅창에 올라오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질문 좀 읽어주시죠. 요거 한번 천대영 이사님께 한번 답변을 좀 요청드려 볼게요. 현재 랜섬웨어 감염 예방으로 자료를 실시간으로 베리타스를 통해 설정할 경우 어느 시점까지 이제 백업 복구가 가능한지요? 요 내용 같은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베리타스의 지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사실 데이터의 사본을 유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운영 시스템들의 그런 중요도를 티어로 이제 정하죠. 뭐 티어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티어 등급에 따른 보호 정책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티어 0나 뭐 티어 1에 해당하면 뭐 실시간으로 스토리지 동기화를 수행한다든지 뭐 이런 방안들이 필요할 수 있고요. 뭐 티어 한 2 정도 가게 되면 뭐 CDP라는 그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최소한의 니어 제로에 가까운 그런 백업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 외에 티어 3, 4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 뭐 일반적인 백업 솔루션을 이용한 그런 사본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넷 백업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정된 스케줄 기반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시점 데이터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나중에 필요한 상황에서 정확하게 복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 베리타스 넷 백업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백업 서버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 이거 아니죠? 그새 또 질문이 넘어갔어요. 네, 그래서 너무 빠르게 어느 시점까지 뭐 이걸 할 수 있느냐? 예. 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그 백업된 시점, 그 시점으로 데이터를 돌릴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네. 예, 요것도 좀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같은데 랜섬웨어 감염 시 백업 서버가 손상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대비해서 백업 서버 감염을 방지하는 기능이 제공되나요? 요건 아까 천대영 이사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부분 같은데 아마 늦게 오셔서 못 들으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죠.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백업 서버를 이제 뭐
정의를 한다면 BYO 서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X86 서버 하드웨어라든지 그 안에 탑재되는 OS, 백업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낱개로 쇼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백업 환경을 만들어 쓰는 방식 BYO가 있고,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처럼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기성품이 있어요. 이 안에는 백업 서버를 구축하기 위한 하드웨어라든지 OS라든지 백업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모두 그냥 한 번에 다 들어가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요즘에 어떤 파일 서버 만들 때 과거에는 스토리지에 OS 탑재해서 여기 사용자들별로 권한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했다라면 지금은 인터넷에서 그냥 저가의 나스 스토리 쉽게 구매할 수 있죠. 박스 포장하고 전원 넣고 몇 가지 설정을 하면 바로 파일 서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 넷백 어플라이언스 그런 제품으로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업 서버의 OS까지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신이 있다라면 그냥 직접 그렇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순한 백신 소프트웨어나 설치해놓고 쓰는 이런 형태의 그런 방법은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신이 없다라면 제 개인적인 견해는 넷백 어플라이언스 같은 그런 보안성이 기본적으로 빌트인된 제품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또 다양한 질문들이 앞에 넘어온 것들이 있어서 제가 아까 좀 몇 가지 좀 추려놓은 것들이 있는데, 요 중에서 또 괜찮은, 혹시 이런 질문도 나왔었습니다. 랜섬웨어를 몇 번 경험해보면 사용자 부주의로 이제 비롯한 사례가 많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DR 테스트 또 혹시 지정해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 DR이라는 게 저희 이제 백업 제품들에 대한 DR은 백업 데이터를 원격지에 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제해서 추가 사본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스토리지 단에서 스토리지 기반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은 파티션의 볼륨 단위로 데이터를 복제를 해버리기 때문에 어떤 특정 데이터에 대해서만 DR을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넷백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호스트라든지 아니면 스케줄 잡 베이스로 해당 지정된 부분들만 DR 복제를 수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질문도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태를 알려주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지 궁금하고, 감염된 해당 영역만 복구 가능한지, 또 다운타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랜섬웨어 감염된 상태를 알려주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도구. 큰 카테고리 보면 저희도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세션 중에 말씀드렸던 백업된 그 데이터 트렌드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랜섬웨어가 활동하고 있는 징후를 포착을 해서 노티피케이션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넷백업 이외에 저희 베리타스가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데이터 인사이트라는 제품은 어떤 비정형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랜섬웨어 감염된 파일이 있다면 그 파일들을 따로 추려서 리포팅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솔루션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으로 분석해서 리포팅할 수 있는 앱타라는 그런 제품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솔루션들을 같이 이용을 하신다라 그러면 랜섬웨어 그런 활동 징후를 좀 더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포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요건 질문은 약간 질문인지 아닌지 좀 아사부사한데, 이제 우리 최동석 팀장님 사례가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하면서, 이제 그 중에서도 혹시 조금 특히 고려해야 할 점 한두 가지만 더 꼽아 주신다면 이런 내용이 들어왔는데, 혹시 좀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가 어떤지,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떤지를 먼저 좀 정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어떤 백업 스케줄을 가져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설정을 할 건지. 사실은 저희가 도입하면서 보니까 백업에 대한 기능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상당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더라도 우리 환경하고 맞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무용지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백업을 운영할 건지 이런 정책들을 먼저 정하고, 그리고서 이제 POC라든지 BMT를 통해서 적절한 업체 제품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오늘 이렇게 질문 상당히 많이 남겨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모두 답변은 어렵고, 아마 이제 저희 베리타스 담당자분들께서 많이 답변을 달아주셨을 거고요.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베리타스 공식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Q&A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전체적인 세션은 이제 사실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제 끝으로 이제 오늘 발표자 나오신 두 분께 이제 오늘 웨비나 소감이나 아니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으시면 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선 이사님,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오늘 또 먼저 네. 진행해 주시죠. 사실 오늘은 랜섬웨어 포커싱된 메시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트렌드적으로 보게 되면 랜섬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런 리퀘어먼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오늘 패널로 같이 함께 나오신 이제 고려사이버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NCP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 환경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이런 부분에서 또 솔루션을 찾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100%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다라면 하이브리드 환경으로 운영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엔 온프레미스 환경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프레미스 환경 내에서의 그런 데이터 보호 요건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랜섬웨어 같은 그런 공격이 우리 환경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고 최후의 그런 어떤 보루 정책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동석 팀장님도 오늘 나와주셨는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현업에서 보안과 관련한 예산을 받고 보안과 관련한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도입하는 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보안이라는 게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이 좀 있는데 넷백업을 도입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희는 백업에 대한 고도화를 진행을 한 건데 부수적으로 이런 랜섬웨어에 대한 대비책까지도 얻게 돼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 솔루션을 도입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를 하게 되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베리타스 코리아에서 그 랜섬웨어로부터 데이터를 지키는 죄송합니다. 네. 검증된 방법. 예, 제가 갑자기 입이 안 지키는 방법 하셔도 됩니다. 검증된 방법을 주제로 웨비나 진행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천대영 이사님, 최동석 팀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설문조사 응하지 못하신 분들, 세미나 종료 후에도 일정 시간 설문조사 응할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참가 부탁드리고요. 많이 커피, 기프티콘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데이터넷 TV는 좋은 주제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